건강보험료에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더 내라, 소득이 줄어들면 덜 내게 해주겠다, 이건데 전 그보다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에 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소식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가 있죠.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는 것, 피부양자 제도죠. 이것까지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과하는데,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보험료 플러스 재산보험료 플러스 자동차 보험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평성에 어긋난 게임입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긴 하지, 지역 가입자는 전부 다 100%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진 그동안 그래왔던 제도니까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그동안 또 직장 가입자에게는 연간 소득을 반영해서 건보료를 4월에 정산을 해왔습니다. 더 낸 사람은 덜 내게, 덜 낸 사람은 더 내게 했던 거죠. 지역가입자는 11월에 보험료가 결정되면 1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미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보험료 제도를 가지고 왜 굳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굳이 또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부터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폐업 또는 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 증명원, 퇴직 또는 해촉 증명원을 내면 바로 보험료 조정이 즉시 가능했었습니다. 이 조정 신청 제도의 개선 방안이 나온 취지 자체는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이런 조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서 건보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의미라고는 하는데요. 같은 지역가입자로서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 적용은 2022년 9월 이후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정산이 되겠네요. 사실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직장가입자도 보수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이 일부 하향 조정돼서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긴 했는데요. 참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이와 같습니다. 1년간 정해진 건보료를 내다가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 변동분을 봐서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일부 반환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죠.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보험료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1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바로 적용을 받긴 하지만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서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존 신청자들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022년 9월 이후부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부 적용을 하다가 2025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건강보험료는 사실 우리와 계속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비를 노후 준비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면 조정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사업을 다시 한다든지 소득원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다시 추징당하게 될 건보료 제한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건보료에 대한 재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올곧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손주들에게 용돈은 못 줄지언정 자식들이 왔을 때 용돈은 안 주고 가나 눈치 보는 이런 일은 없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연금 준비는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남아서 누군가에게 베풀면 마음이 좋지만 모자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최우선순위인 비과세 한도만큼은 꼭 체크하셔서 나라에서 준 혜택을 고스란히 여러분들께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한도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 한도는 미리미리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4, 5, 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주셔서 연금닥터와 함께 여러분들의 비과세 연금 또는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